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프리한 삶을 위한 공부 파트너 프리한40입니다. 오늘은 최근 주식시장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전력 인프라 산업 중 변압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우선 제가 갑자기 변압기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부터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만큼 사람들의 기대와 걱정이 큰 기술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 AI가 우리 삶을 크게 바꿔놓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기술이 우리 삶을 바꿔놓는 동안 큰 투자 기회들 역시 생길 것이고, 우리가 미리 공부하고 잘 포착한다면 이 기회 역시 잡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산업에 대한 동향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중이었고, 수많은 AI에 대한 의견과 전망이 있지만 최근에 제가 접했던 내용을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딜로이트에서 지난해 6월 게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에 PC가 개발되었을 때도 생산성 향상에 본격적으로 기여하기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사례를 언급하며 AI 기술 역시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지도 모른다는 의견을 게재했습니다. 하지만 AI를 증기기관의 발명에 비유하면서 산업 지형을 크게 바꿀 것이라 예상한 다이언 JP 모건 회장의 발언을 보면서 저 역시 현재 통신 환경이나 유관 산업의 동시다발적인 집중 투자를 통해 아마 과거보다는 훨씬 빠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색의 미래에 대해서는 구글의 타격이 실제로 별로 없을 것이라는 글을 더 벌지에서 게재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검색 행위가 단순 사이트 검색이 대부분이라는 통계와 이러한 검색은 정확도나 속도 면에서 구글을 이기기는 힘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향후 미래에 검색이라는 행위 자체가 웹상에서 이루어질지 아니면 생활 속에서 음성으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역시 미지의 영역이지만 확실하게 우리의 인터넷 정보 탐색의 행태는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듯 AI를 증기기관 내지는 아이폰 모멘트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아지면서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폭등하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잘 아시겠지만 엔비디아입니다. 1년간 약 233%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단연 한미반도체가 스타 오브 스타였습니다. 하이닉스의 HBM 장비를 납품하면서 1년간 무려 632%가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도체가 아니면서 지난 1년간 폭등한 산업이 있었으니 그 산업은 오늘의 주인공인 변압기입니다. 변압기는 500% 이상 올라서 사실 지금 매수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기는 하나 새로운 것에 대한 배움의 의미와 혹시 모를 기회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근본에 한번 공부해보고자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변압기에 대한 수요 측면에서의 확장성을 살펴보면 일단은 AI 산업의 발달은 추가적인 대규모의 전력 수요로 이어지고 있고 이는 변압기 수요를 촉발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와 AI 산업의 태동으로 변압기의 쇼티지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입니다. 트럼프 집권 시기에 시작된 리쇼어링 정책은 바이든 정부에 이르러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계의 기업들은 미국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세우라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장 건설 수요가 전력 장비 수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사우디와 인도와 같은 국가의 기간 산업과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 당장 전력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국가들도 존재합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인도의 발전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고 있는데요. 모디 총리는 제조업 부흥을 위해 메이크 인 인디아라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뉴델리 도심에서 정전이 잦은 상황은 인도가 앞으로 많은 재정을 전력 인프라 구축에 투자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저도 변압기를 처음 공부해보기 때문에 변압기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는 수요처로 송전하게 되는데 송전율 확보를 위해 일정 수준까지 전압을 올려서 송전하게 됩니다. 소요처 인근의 변전소에서는 전기를 감압하여 적정한 전압으로 조정하여 전기를 공급하게 됩니다. 이 변전소가 변압기의 주요 수요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승합을 하게 되면 송전 효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표현되는데 전력 손실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류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동일한 전력에서 전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압을 올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오랜만에 과학 지식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전력망 인프라 플로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발전을 하게 되면 초고압 변전소에서 승합을 하게 되고 변전소로 송전하게 되면 변전소에서 변압기를 통해 변압하여 각 수요처로 전기를 공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로 효성중공업과 HD현대일렉트릭의 변압기가 주로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압기 수요의 강도는 단적으로 HD현대일렉트릭의 실적을 살펴보면 되는데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P와 Q가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시장의 기대를 넘어서는 수준이고 주가 역시 이러한 고성장세에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밸류에이션은 작년 대비 매우 높아진 수준으로 사실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만 산업의 성장성에 따라 멀티플이 리레이팅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단순히 고평가라고 치부하기보다는 좀 더 자세히 그 성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요 사이클이 얼마나 지속될지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죠. 우선 FS 리서치를 통해 현대일렉트릭의 1분기 실적을 먼저 가늠해 보겠습니다. 24년 1분기 수출 실적은 대략 1.8억 달러 수준이고 이는 전년 동기와 지난 분기를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증권사들의 컨센서스가 지난 분기 매출과 유사한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1분기 역시 서프라이즈가 나올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변압기 수요를 끌어올렸던 요인들에 대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머스크가 변압기 쇼티지를 얘기했던 두 가지 이유는 전기차와 AI입니다.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 축소에 따른 가격 상승 효과와 전기차 인프라 확산 속도 정체로 그 성장성이 크게 꺾인 상태라 변압기 수요에 크게 기여할지는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AI의 경우는 이야기가 좀 다른데요. AI 비즈니스의 필수적인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는 아직도 연간 25% 이상의 성장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애플, 구글, MS와 같은 대형 업체들뿐만 아니라 각 회사의 자체 AI 구축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AI 인프라 구축은 이제 시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연일 하이퍼스케일러 회사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가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 이를 방증합니다. 미국의 리쇼어링 수혜 관련해서는 효성중공업 IR 자료에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3분기에 미국 시장은 10년간 유례 없는 초호황의 초입이라는 판단과 그 호황이 유지되고 있다는 4분기 발표가 시장의 분위기를 체크해 보기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농구천재님의 정성스러운 분석글들을 공부해 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우디와 인도입니다. 사우디는 네온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AI를 차세대 국가 산업으로 지정하면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 데이터 센터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서울과제님의 영상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S 역시 중동의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인도입니다. 인도는 넥스트 차이나를 꿈꾸며 외국인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데 이는 탄탄한 내수 시장의 매력과 중국 공장을 대체하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수치를 보더라도 급격한 상승 추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글로벌 IT 업체들의 인도 공장 설립 계획이 지속적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AI 차원과 미국의 리쇼어링 그리고 사우디 인도와 같은 신흥국의 전력 인프라 투자 전망을 고려할 때 전력 인프라의 현재 상황에서의 피크아웃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생각의 검증을 위해 제가 존경하는 농구 천재님의 글들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일독을 강력 추천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급 측면에서의 사이클 분석글에서는 변압기 산업이 진입 장벽이 높은 이유와 급격한 캐파 확장이 힘든 이유로 숙련된 작업자의 작업이 필수적임을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이 정도의 호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간 자동화 투자에서 소극적이었던 것 같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B2C 사이클 대비 B2B는 확실히 더 롱텀인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고 이는 다시금 캐파 제약에 따른 이유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수요 측면입니다. 최근 AI 붐으로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숫자로 증명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례로 버지니아주 전체 소비량의 20%를 데이터 센터가 쓰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전력 인프라 분석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 건립에는 전기 자체와 변압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 효율화 개선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향후 데이터 센터의 확장에 따라 전력 소비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벌어질 일입니다. 세 번째 글은 수요 측면의 추가 글입니다. 최근에 전력기기 회사들과 미팅을 진행하셨고 변압기 수출 가격이 미국뿐만 아니라 중동, 유럽도 미국 수준으로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에서는 데이터 센터 임차료가 수요 증가로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라고 합니다. 덴마크의 전선 회사의 수주 잔고를 분석해보면 5년 전 대비 7배 이상 상승했고 매출 인식 시점을 쪼개서 살펴보면 이는 27년까지 풀캐파로 소화해야 할 물량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저는 향후 몇 년간은 변압기 업황이 피크아웃 논란에 휩싸일 확률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업황은 AI 산업의 발전 정도에 따라 저희 예상을 뛰어넘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변압기 산업 전반과 그 수요 현상, 전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내 변압기 업체들의 주가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